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몸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근데 또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은 찍어야겠고, 그리고 찍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찍으려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몸 상태가 안 받쳐줘서 못 찍고 있었던 영상인데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캐린님과 바른다른님,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뛰어난 트레이더일지 사실 그건 없습니다. 왜냐면 두 분 다 이미 검증된 트레이더이고 두 분 다 본인만의 스타일로 확실하게 스캘핑 분야에서 지금 탑을 찍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누군가의 매매를 보고 이제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냥 따라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흉내낼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일본어라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쿠세라고 하죠. 쿠세. 일종의 버릇, 습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소한 뭐 우리가 운동할 때 쿠세라는 거는 약간 좀 안 좋은 습관들을 이야기해요. 좀 티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야구라고 치면 변화구를 던질 거면 변화구를 던질 것 같다. 직구를 던질 거라면 직구를 던질 것 같다. 라는 거를 확인하게 하는 습관. 요런 걸 이제 쿠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본인은 몰라요. 왜냐면 본인은 진짜 무의식 중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분명 무의식 중에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다소 근데 오늘 녹화 품질이 그렇게 고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말을 2분 이상 못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끊어서 갈 건데 일단 그 쿠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쿠세에 관련된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서 두 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 팀은요, 한국 국내 S대 대학원 출신 대학원에 다니던 두 분의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 S대 박사학위 과정,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사과정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두 명한테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자기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재밌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총 5명의 인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줬고 사실 이쪽은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작은 프로그램 하나 줬어요. 여기는 아직 개발 단계고 아무래도 5명과 2명 차이는 좀 크죠.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좀 제가 이 두 분의 쿠세대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결과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따라하기 힘듭니다. 특히 캐린님 매매는 절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시스템적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컴퓨터 CPU 수준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 속도로 이제 따라라락 계산을 해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쉽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이 프로그램이 제가 2달 전, 3달 전부터 불과 한 2주 전까지의 매매 내역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한 달 뒤에도 먹힐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2달 뒤에도 먹힐 것 같으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쿠세는 발견하되 그 안에서 그 시장빨에 의한 영향들은 우리가 제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가지 분석을 했어요. 뭐냐면 이분들 매매 방식대로 주식시장에서 먹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 매매 방식으로 다른 시장에서 어떻게 먹히느냐, 이 2가지로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검증되지 않은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분들 두 분에 대해서 둘 다 모의 투자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실전 투자로 일단 각자에 대해서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진행한 지 지금 이제 거래일로는 이제 8일 차거든요. 그런데 일단 모의 투자 결과로는 두 분 매매 내역대로 다 매매를 했을 때 일단 캐린님 기준으로는 2주 동안 25%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바른다른님 기준으로는 14%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차이는 레버리지 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은 굉장히 고빈도 매매라는 스캘퍼시잖아요. 근데 모의 투자 특성상 수수료율이 세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은 거의 50%와 3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수료율 때문에 이분들의 수익률이 조금 언더에스티메이트 됐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8거래일 정도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심플하게 일단 매수는 캐리님 기준으로는 일부러 이런 조건 검색식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리님 매매 스타일상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종목을 왜 샀지라고 싶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종목들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 지금 현재 이제 돌파에 시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 등락률이 1% 이상 나온 상태에서 이게 이분은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직전 10분 동안의 거래 대금은 일단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두 개를 넣고 검색을 하면요. 1분에 5종목 정도가 나옵니다. 5에서 6종목. 그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위주로 저는 선별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제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한국큐빅 이렌시스가 있죠. 또 검색을 또 눌러도 있어요. 계속 누르다 보면은 하나가 빠질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막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들, 뭐 지금은 뭐 대원제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이분의 버릇이 짚어주는 이분의 버릇은 뭐냐면요. 무의식적으로 직전 고점 부근 혹은 무의식적으로 여기서 틱상으로 8틱 이내에서 끊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되게 스캘퍼로서는 적합한 버릇이지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보이는 호가창에서 내가 매수할 시점부터 보이는 범위 내에서 가장 얇은 범위에 찍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찍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대로 매매를 해본 결과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분이 보는 차트적인 분석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패턴을 제가 직접 알아내진 못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걸 분석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걸 분석해내는 대로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이 나왔고 수익률 편차는 제법 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익률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 캐리님의 대회 수익률은 요것만 보셨죠? 근데 캐리님은 1중에서도 이 정도의 변곡을 보이세요. 캐리님 실제 대회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최종점은 그러니까 일종의 종가예요. 종가상으로 계속 올려주더라. 그런데 캐리님 자체는 이런 캔들이 되게 큰 패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리님 매매 패턴은 카피하기도 되게 힘들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카피할 수 있다면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캐리님 매매 패턴을 똑같은 매매 패턴을 가지고 다른 시장에 끌고 가봤어요. 어느 시장을 끌고 가봤냐면 코인 선물 시장으로 한번 끌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캐리님 매매 패턴은 오히려 이런 하이 레버리지 시장에 더 잘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캐리님이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1000만원을 100만원씩 10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요걸 다 소진할 때까지 레버리지 베팅, 요걸 다 소진할 때까지 레버리지 베팅, 요거를 제가 n번 트라이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100번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100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캐리님이 이 전체를 다 읽기 전에 이 시드를 2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 100만원 소진, 200만원 소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부 다 읽기 전, 그러니까 2배가 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행차 수가 몇 회냐면 평균적으로 4회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히 3.7 몇 회인데 평균적으로 4회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분은 4번 정도는 깡통을 찰 수 있지만 그 뒤로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고레버리 시장에 더 잘 맞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캐리님은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큰 시장에 나가서도 성공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대로 제가 조금 더 공개를 할 건데 완전 구체화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완전 구체화된 정보는 그건 진짜 돈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뜨는 종목을 가지고 8틱 이내에서 뜯어내 가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전고점을 찾거나 그래서 호가창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보시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매도 패턴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패턴은 아니더라. 대신 차트적인 경향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바른다른님은 어떨까요? 바른다른님은 본인이
뭐 낚시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하면은 오히려 좋은 매매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좀 차트를 좀 더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에서 차트를 한번 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바른다른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른다른님은 저런 식으로 조건 검색식이 나타나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오는 포인트, 그리고 다시 돌파가 나오려는 포인트, 요런 자리마다 조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요 자리가 오거나 요 자리가 오면은 매수를 땡기십니다. 캐리님은 그렇지 않아요. 캐리님은 딱 내가 원하는 그 포인트에서 목격하자마자 땡기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검색식에 뜨자마자 사시는 것 같거든요. 혹은 뭐 수급창을 보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다른님이 좀 더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바른다른님 매도 포인트는 어떨까요? 바른다른님의 매도 포인트는 차트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차트적으로 바른다른님의 매도 포인트를 분석을 하면 오히려 매도 포인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다른님 매도 포인트는 뭘로 찾았냐면, 호가창을 보면은 조금 찾아져요. 호가를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매수 매도 호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동등해지는 지점에 팝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위와 아래가 모양이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파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올라가는 동안은 매도 호가가 매수 호가를 많이 이깁니다. 자, 그러다가 고점에 도달하면요, 거의 동등해지기 시작해요. 그 지점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분석이 잘 되지 않던 거를 호가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조금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럼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볼 생각은 없었냐? 지금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저희가 트레이딩을 해본 결과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 장점은 조금 더 패턴화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패턴화가 쉬운데 문제는 일반화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어서 아무나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패턴을 만들어서 바른다른님밖에 못 써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매매는 쉽게 따라하기 힘들다. 근데 연습을 하기엔 바른다른님 매매가 훨씬 더 연습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매매 방식들이 두 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이 두 분 매매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두 분의 멘탈 관리 방법이에요. 이 두 분의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바른다른님은 뭐 호가창이 힘의 균형을 이룰 때 매도하시는 것 같다. 캐리님은 8틱 이내에서, 그리고 호가창상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자리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자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법을 배우셨으면 좋겠긴 해요. 근데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궁금하실 테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패턴이 그래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VI 직전에 이 두 분의 행동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른다른님 매매 방식을 제가 다른 시장에 적용을 해봤더니 시장 규모가 훨씬 큰 시장에서는 또 안 먹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중소형 시장에서 잘 먹히는 매매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바른다른님도 더 커나갈 수는 있겠지만 캐리님처럼 무서운 속도로 크기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바른다른님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시장을 경험해보고 모든 시장에서 천천히 스텝업을 해서 좀 더 완성형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바른다른님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두 분 중에 더 여러분이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다른님이고요. 저도 만약에 두 분 중에 더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른다른님을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내용이 진전되는 대로, 제가 조금 더 뭔가를 찾는 대로,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 패턴화에 성공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